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공시를 냈습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이 정정신고서 관련해 가지고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정정된 내용들이고 이제 여기에서 뭐 크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은 제2호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 정확하게 나왔느냐 이 부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 일정이 좀 많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또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이 매매 이 권리락일 이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고 1차 발행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 권리락일 날 외인과 그 다음에 기관 이 매도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단기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날이 2025년 2월 25일 이때가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 권리락일이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 이때까지가 1차 발행 가격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하는 부분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고려도 해보고 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차 발행 가격 계속 계산하면서 저희가 이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들 이수페타시스가 속한 어떤 ETF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ETF의 공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에 따라서 ETF 여기에 신규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수페타시스 주식을 이 ETF가 이 자동적으로 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아놓으시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기관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금융 투자가 이래서 매수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공시를 먼저 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설명란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 무료 정보 공유방 하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참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요. 멤버십 채널에 대해서도 이따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면은요. 거기에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지금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강두구 대표이사 이 강두구가 아니라요. 강득주입니다. 주. 그래서 이거 오타예요. 그래서 정정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 수정으로 정정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공시팀에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숫자가 잘못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정 공시 오타로 나오는 거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 강둑구가 아니라 강둑주다. 그래서 여기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중 하나가 우선은 이 이수페타시스 개별적인 고유의 위험 제2호 인수 왜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1월 23일 날 강둑주 대표이사에게 위 주식 매매 계약서 등 다시 말해서 제2호 인수하는데 해제 통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법적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제2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공시상으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2호의 강득주 여기는 제대로 썼네요. 여기 강둑구라고 써놓고 그래서 강득주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당사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당사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등으로 계약금 반환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갈 것이다. 158억 원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 법적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 있다라고 해서 회사의 위험 관련 차원에서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2호 인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시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시설 자금 확보로만 유상증자를 하게 될 텐데 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 규모가 2,500억 정도의 규모였잖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 추세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이 3천억이 넘을 겁니다. 조달하는 자금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가 예정대로 이 규모대로 자금 조달을 못했을 때 대출이나
이 회사채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 고려했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최근에 정정된 내용들의 표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상으로는 이것만 보고 앞으로 권리락일, 신주배정 기준일, 그다음에 1차 발행가 이 산정일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유상증자 주요 주가 변동 이벤트 일정들 확인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거다. 자,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잠시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멤버십 회원분들께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일 미 증시에서 미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가 5.2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TSMC가 2% 상승했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GPU 시장의 독점적 위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에 알파벳의 어제 실적 발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출 증가했는데 기대치는 조금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조 원 가량의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은 버는데 그 버는 족족 이 기업이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고 여기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바로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독점적 위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 자꾸 만들어지는데 엔비디아가 이 만들어내는 가속기 이게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이걸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상승하고 그다음에 TSMC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벳 하락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알파벳의 실적 부진이 이 아마존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AI 인프라 경쟁이 심화될 때 투자 규모는 늘어나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IT 장비 쪽의 원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IT 장비를 납품하는 곳들 줄줄이 이 밸류체인상에 연결돼서 이 실적의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고 제가 그리고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어제 미 주식시장에서 AI 반도체 투자 확대로 인해 엔비디아 상승했고 TSMC 동반 상승했다. 이수페타시스는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 고다층 PCB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며 금일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상승 중이다라고 오전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채널에서 이렇게 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들 전일 미 증시에서 좀 봐야 됩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특히나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관련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멀티레이어 보드죠. 고다층 PCB의 납품이 거의 뭐 엔비디아의 제품 인증까지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내용들 이 부분을 제가 좀 멤버십 채널에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서 이 매수의 이유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보시고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알고 보니 스타게이트 수혜주다. 당연히 데이터 센터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스페타시스가 여기에 있어서 2일 전에 나왔던 내용들 상승했다. 그리고 딥시크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 투자다라고 하면은 이스페타시스 기대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등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센터형 인프라 투자 증가다라고 하면은 이스페타시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도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금융 투자 아니면 뭐 사모펀드, 기관 자금, 외인 자금, 그리고 연기금 뭐 이런 매매 주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상증자 전에 이 기관 자금이 계속 매도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내용이 먼저 이 유출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상장 폐지 당하려고 그런 정보를 기관들한테 흘린다? 요새 세상에서는 요새와 같은 금융 환경에서는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자금, 특히나 기관 자금 측면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수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그러한 펀드 상품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고 하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죠. 그리고 이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펀드를 잘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이수페타시스가 이 펀드의 편입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구성비가 4.53% 정도 됩니다. 좀 많은 게 한미반도체, 그래서 21.76%. 그래서 이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ETF에 누군가가 매수를 막 합니다. 이 펀드 상품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체적으로 이 ETF 상품을 어디를 통해서 매수를 많이 하냐? 은행이나 이 증권사 가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관리하는 고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테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 고객들한테 상품 파는 거예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이 ETF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이 편입을 해보세요라고 은행 직원이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들이 이 자산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에 하나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상담받은 고객들이 여기에 이 편입을 시키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 IRP 계좌. 그래서 개인 퇴직 계좌라고 해서 IRP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SA 계좌 이런 데서도 이런 ETF를 편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이 펀드를 사면은 간접적으로 이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TF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 ETF는 운용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삼성자산운용. 이 삼성자산운용에 이 ETF의 매수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ETF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 이스페타시스가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 ETF 시가총액 규모가 1,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좀 크고 이스페타시스가 편입된 그런 ETF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상품들 중에 펀드들 중에 이스페타시스가 포함된 이 ETF에서 공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자산운용에서 2월 6일 날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글씨가 막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 다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아까 그 펀드 이름 뭐였죠?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였죠. 반도체 핵심 장비의 설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국고채 10년 액티브 뭐 이런 ETF도 있어요. 삼성자산운용이 굉장히 많은 ETF를 이제 만들어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환매라고 써 있습니다. 환매랑 설정 뭘까요? 반대 개념입니다. 설정은 추가적으로 이 자금 유입이 많이 됐으니 우리가 설정을 더해서 더 이 들어온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이 ETF에 편입된 구선 종목 이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시가 오늘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날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환매 같은 경우는 반대죠. 여기에 이탈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이 환매를 하면서 이렇게 4만 좌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국고채 10년 액티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상품 채권 상품에 대해서 매도가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 자금들 금융투자로 잡힙니다. 대체적으로 금융투자하고 기타 법인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매에서 매수 주체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시상으로 운용사 공시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정 공시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금액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시장에서 매수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에 자금이 유입되면 편입 종목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우리가 기관 자금 이렇게 매수 강하게 들어올 때 뭐 그냥 막연한 뭐 좋아 보여서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ETF에서 사람들의 자금 수요가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는 자금 수요가 몰리고 ETF의 가격이 막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기초 자산인 편입한 종목들 있죠. 그 테마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운용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LP들이 있습니다.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해서요. 이 거래원 보시면은요. 막 증권사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권사에서 키움 들어왔다고 무조건 개인 매수 자금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이 체결된 그리고 등록이 된 그런 증권사들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와 같이 공시상으로 잘만 파악한다라고 하면 저 공시에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신규 설정이 일어났어요. 설정은 뭐라 그랬죠? 이 펀드 매니저가 이 ETF에 기초자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그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자금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하는 거랑 주문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TF의 가격이 net asset value라고 합니다. NAV. 그래서 실제 이 순 현재 가치보다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ETF를 대량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ETF 매니저는 기초 자산을 매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편입 종목에 직접적인 수급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기관 자금 들어온다, 기관 자금 빠진다,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나 보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증권사나 은행, 이 리테일 시장에서 그 직원들이 추천하고 의견 내는 거 여기에 따라서 자금 규모도 움직인다. 거기에 따라서 이 ETF의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이수페타 시스도 주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ETF 가격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움 의료 AI 이 ETF 있습니다. 여기에 루닛이 포함되어 있고요. 투자자들이 몰려서 ETF 가격이 상승하면 ETF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높아지게 돼서 괴리율 발생하고 자금 유입으로 신규 설정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시 보여드렸죠. 신규 설정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커지면서 운용사는 새로운 ETF를 발행한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ETF 매니저는 기초자산 장내에서 매수한다. 장내에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규모로 만약에 ETF 자금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저희는 기관들이 저 공시 내잖아요. 그 공시를 바탕으로 이거 내일 이 운용사가 이쪽에서 대규모로 주문을 내겠네? 이걸 먼저 아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단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시상으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자산 매수가 일어난다. ETF에 자금이 몰리고 여기에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에 판매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그 편입된 종목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 AI 핵심 장비 이쪽에 ETF의 자금 흐름이나 공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ETF 매니저가 편입된 개별 종목 이 매수하게 되면 해당 주식들의 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자금 들어왔네라고 해서 막연하게 쟤네들 뭐가 알고 들어오는 건가? 이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ETF 쪽 펀드가 매수하면서 그 편입 종목이 올라가는 거. 펀드에 자금이 몰리면서 그 편입된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HTS 상이나 그 다음에 공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같이 활용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단기적인 어떤 기관들의 수급이나 쏠림 현상 이런 것들 볼 때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 기술적인 어떤 차트가 모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추세라는 부분을 확인할 때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자리가 깨지는 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11% 정도 빠졌던 이 자리였었고요. 그 이전에 고점 1월 24일 4만 원이 그때 넘어갔었죠. 이 고점에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격대 33,590원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유상증자 공시 나오기 전 요때 자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에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이 구간을 이 되돌림을 다 이겨내지 못하고 조정을 다시 보인다라고 하면은 약 한 3만 3천 원대 가격까지도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과 차트상에서 참고할 부분들은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단기적으로 보실 때 이 자리 여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6% 라인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이 라인을 딱 딛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딱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깨진다라고 하면은 뭐 50% 라인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유상증자 주가 변동 일정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시상으로 항상 강조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깨고 되돌림을 줬을 때는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 그래서 이 권리락일 날 외인과 기관들 중에서 저렇게 ETF로 매매하는 그러한 고객의 주문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매매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가 반면에 사모펀드 쪽이나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이러한 펀드 쪽 측에서는요. 이 권리락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25일 2월 25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이 신주배정 기준일은 이 날짜에 주주명부 열어봐요. 주주명부. 그리고 주주명부 열어서 그 주주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주를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는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걸립니다. 그래서 25일 신주배정 기준일에 내가 주주명단에 올라가려면 주주명부에 올라가려면 21일 이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일로부터 1영업일 그리고 2영업일 해서 25일 날 주주명부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신주배정 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이 24일입니다. 그리고 이 24일이 바로 권리락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 일정에 맞춘 매매를 하는 그런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어떤 방법을 주로 쓰게 되냐면은 내가 이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차 발행가 전까지 1차 발행가 나오는 날이 20일 날 산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해서 지금 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러면은요, 이 수익을 실현해 놓고 확보해 놓는 그런 전략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주인데 이 10주를 다 매도를 하는 거죠. 언제 매도하느냐? 바로 권리락일 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권리락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주 명부에서는 언제 빠지느냐? 26일 날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주주 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T 플러스 2일, 2영업일 걸린다 그랬죠? 주주 명부에서 빠질 때도 똑같이 T 플러스 2일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일 날 기준 주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큰데 이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문 이외에 ETF나 그런 수급적인 주문 이외에 매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 내가 10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매도를 해가지고 50% 차익 실현해요. 하고 나서 내가 10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한 주당 0.15주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0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50%다 수익 실현하고 한 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다 매도를 해도 24일 날 권리락일 날 이때 팔아도 주주 명부에서 빠지는 건 26일이니까 25일까지는 살아 있어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보유 종목을 수익 실현하는 경우가 권리락일이나 아니면은 권리락일 이전
이 1차 발행가 나오는 날 이때 전후로 해가지고요. 매도가 일반적인 ETF에서 나오는 그런 수급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펼치는 펀드다라고 하면, 아니면 사모펀드다, 해지 전략을 가져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는 사모펀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20일 전후로 24일 그리고 25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24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권리락일 이후에 막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정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 주가 변동 주요 일정에 연관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혼자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멤버십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가 매수까지 다 언급을 드리는 방입니다. 저 벤자민이 직접 매수 언급 드리고 매도 언급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편입 종목들 관리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어때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대부분 다 수익률입니다. 높은 수익률 같은 경우 이수페타시스 47.62%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도 수익 실현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요, 이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은 이 날짜 여기 매수 의견일 있죠? 매수 의견일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초로 매수 시작한 날이 24년도 11월 12일부터입니다. 그리고 30%대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1월 13일 날 다시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 매매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저희 보유 종목 매수 언급드리고 지금 수익률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